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대표하는 박지향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손에는 9월 모평의 문제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유전 파트에 있었던 17번과 18번과 20번 문제였겠죠. 17번과 18번과 20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이제 수능은 어떤 식으로 출제될 것인지 한번 슬쩍 분석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은 17번과 18번과 20번 문제를 봤을 때 아마도 조급한 시점이었겠죠. 왜냐하면 17번이나 18번이나 20번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앞에 16번 문제까지 푸느라 아마도 시간을 많이 허비했을 것이고 이번에 생명과학 1이 결코 만만치 않았죠. 만만치 않았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잔뜩 긴장했을 겁니다. 시간은 흘러갔을 거고요. 17번과 18번과 20번에 해당되는 큼직한 유전 문제를 만났을 때는 아마 덜컥 겁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실력을 제대로 뽐내지도 못하고 아마 20번 문제는 아마 제대로 다 풀어보지도 못한 채 틀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17번과 18번과 20번을 잘 풀어내려면 역시나 그 앞에 있었던 16번까지의 문제의 정확성과 그리고 스피디한 풀이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16번 문제까지 그 앞에는 아마도 1단원과 3단원과 4단원이 줄을 이루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유전을 잘하려면 1, 3, 4의 완벽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1, 3, 4단원의 완벽함을 꼭 우리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 한 문제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17번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가 정자와 관련된 제1정모세포인지 어떤 게 수정란인지를 몰라서 가로 해야 될지 다로 해야 될지 가가 제1정모인가? 다가 제1정모인가? 그럼 누가 수정란이지? 제1정모와 수정란의 차이는 뭐지? 라고 얘기하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가와 다를 딱 바라보시면요. 눈에 눈여겨서 딱 보이는 것이 어떻게 굵직굵직한 하나의 상동 염색체가 하나 서로 크게 다른 애 하나 보이지 않나요? 굵직한 X염색체 그리고 Y염색체 가를 보면 하나는 X염색체고 하나는 Y염색체가 되고요. 반면에 다를 보면은요. 그와 같은 크기의 제일 큰 염색체 그 바로 옆에 동일한 염색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게 X와 X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는 지금 이 동물 자체에서 보면 정자가 형성되었다. A와 B와 C를 통해서 정자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했으니 그 바로 시작선에 해당되는 A가 제1정모세포 바로 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D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바로 다에 해당되는 수정란이 되었겠죠. 자, 여기까지 잘 왔던 친구들도 아마도 또 하나는 바로 C와 T라고 얘기하는 유전자 양이었겠죠. D라고 얘기하는 유전자 양에서 아마 그 부분에 B에 해당되는 동그라미 스몰 b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유전자 양을 2라고 적은 친구와 4라고 얘기하는 친구 이 둘에서 갈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2일까 4일까를 고민하다 보니 거기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보기 문항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B를 2로 뒀다면 기억을 틀렸다고 했을 것이고 스몰 b를 4로 뒀다면 이 보기 문항 기억을 맞췄다라고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의 기억, 아쉬움이 좀 남았을 것이고 그 밑에 염색체 수라든지 DNA량이라든지 라가 분열했다, 다가 분열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방금 가나 다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제1정모 수정란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만 잘 해결됐다면 문제를 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참에 가와 다 수정란은요.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의 시험 문제에서는 난자와 정자를 합쳐서는 수정란이 되는 그림 유형이 진짜 많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그때 예전 수능 기출에서는 그들의 포인트는 난자였습니다. 왜 난자였냐면 예전 생물 1이라고 얘기하는 교과 과정에서는 생식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기 때문에 난자의 형성 과정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자가 제1난모, 제2난모 그래서 난세포 난자 된 거랑 딸랑 정자 하나 그래서 수정란 되는 문제가 빠방 하고 나왔다면 요즘에는 트렌드가 달라졌죠. 생명과학 1이 되면서 생식이라고 하는 단원 자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난자가 중요해지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수능 완성에 해당되는 교재를 딱 보면
아, 정말 딱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자를 가지고 제1정모, 제2정모, 그 다음에 정세포를 통해서 이 밑에 난자는 그냥 간단하게 난자 하나라고 해서 수정되는 수정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생명과학 1이라고 얘기하는 과목이 생식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앞으로 출제된다 할지라도 제1정모, 제2정모, 정세포, 정자에서 할 게 많지. 난자는 그들의 과정 자체가 제1극체도 있고 제2극체도 있지만 이런 제1극체, 제2극체는 예전 생물 1 때나 하던 얘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유형의 패턴. 선생님은 지금 현재는 표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표가 뭐로 바뀌어질 수도 있느냐? 그림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제1정모 동그라미, 제2정모, 정세포, 난자, 그래서 수정란. 이렇게 파트로 변형이 될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림 자체가 가나다라 일렬로 나열되어 있지만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수분열의 형식 그림으로도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17번 문제 유형은요. 이미 등장했던 수능 기출을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정자 입장으로 낸 겁니다. 알았죠? 문제 아주 좋습니다. 자, 18번에 해당되는 문제는요. 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 유전 얘기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적 있죠. 야, 이번에 장난 아니야. 예를 들어 어떻게 나오냐면 즉 A라고 얘기하는 거랑 D라고 얘기하는 거 연관, 그 다음에 B와 E가 연관되고 연관된 애들이 독립이네. 그러면서 얘들아 자가교배니 뭐 검정교배니 이런 문제 나오면 너희들 전멸이야. 딱 그대로 등장했죠. 여러분들 여기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능 완성에 그러니까 공부했던 애들이라면 맞아 그래 끄덕끄덕. 자, 이번에 시험에서는요. 공부한 애들이 잘 맞춰야 되는 시험이었는데 물론 공부한 애들 입장에서도 보기 문항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하나하나 다 신경 써가면서 그냥 넘어가는 보기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예 이거 어디서 봤던 거지? 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됐던 거지? 이런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죠. 수능 완성 문제 안에서도 선생님이랑 같이 눈여겨봤던 문제가 라지 P, 그 다음에 스몰 R이 연관되어 있던 거, 라지 Q, 그 다음에 라지 S가 연관되어 있던 이 문제 보면서 와 이거 장난 아닌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8분의 3 확률 구했던 이런 것들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 문제 역시도 그들에 해당되는 연관이 하나는 상인 상반, 하나는 상인, 하나는 상반 연관돼서 독립되어 있던 거 이 문제에서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았지? 지금 현재 실제 디귿은요. 여기 나와 있는 모평 문제치고는 이 디귿이 쉬운 편입니다. 오히려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P에 나와 있는 유전자형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여기 나와 있는 유전자에 불과하지만 이 문제를 이제 다르게 유전자형을 넘어서서 그들의 확률, 그 개체수, 확률에 해당되는 것까지 꼼꼼히 물어본다면 이 문제는 18번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인 상반된 이 독립에 관련된 거를 좀 더 보완해 가면서 쭉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20번에 해당되는 문제는요. 가계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현장에 있던 애들에게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선생님 시험을 다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풀어봤는데 12점이 올랐더라고요. 다시 풀었더니 12점이 올랐다. 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그 긴장감이 얼마였는지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얘들아 제 실력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번에 얼마나 속상했을지가 완전히 체감됐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20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네가 찬찬히 시험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바라보면 별거 아닌 문제였죠. 사실 알고 보면 오히려 가계도가 복잡하다기보다는 오른쪽하고 왼쪽이 딱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억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5번과 5번의 엄마, 아빠 그쪽에 해당되는 오른쪽에 해당되는 파트는 바로 그렇죠. 니은과 관련된 있는 형질의 가계도 유형이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6번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딱 나와서 6번이 나왔다는 건 아니라 다를까 4번하고 5번에 해당되는 엄마 아빠로부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겠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잘 와닿지 않았던 건 아마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1단원과 3단원하고 4단원 16번 이전에 해당되는 문제의 정확성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도 올리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요. 20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이와 같은 가계도 문제만 따와서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풀었던 문제도 또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풀었던 문제도 또 풀어보되 이번에는 예전에는 그냥 풀었지만 지금은 시간 제한 두고 시간 몇 분 안에 풀어야지, 또 반대로 내가 막 이걸 빨리 푼다 치면 몇 분 안에 딱 정확하게 풀어내는지 진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 문제 자체가 우와 이런 난이도라니? 아니요. 문제 자체의 아이디어는 오히려 18번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반면에 20번은요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간만 주어졌다면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20번 해결하려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해결책 한 가지,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가계도 문제만 뽑아봐서 가계도도 딸랑 2개 가계도 하지 마세요. 즉 적어도 3대 정도 있는 이 가계도를 가지고 옆에다가 초식에 갖다 놓고 내가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풀어내는지, 그리고 모두 유전자형까지 다 꼼꼼히 그냥 문제만 기억 풀고 니은 풀고 하지 마시고 각각에 해당되는 모든 간의 개체수에다가 유전자형 다 표시해 가면서까지 내가 몇 분 안에 풀어내는지를 트레이닝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20번에 수능시험 문제에서도 20번을 과감하게 딱 접근하면서 확신 있게 문제를 풀어낼 것이고, 그러면 이 20번의 문제를 맞추게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17번과 18번과 20번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포인트는 시간 싸움입니다. 이런 시간 싸움을 하려면 그 앞에 있는 16번까지에 해당되는 정확성을 높이라는 점, 그리고 20번 문제처럼 분명히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았다면 미친 듯이 연습하세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쌤, 전 유전을 정말 많이 했는데 왜 점수가 이번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봅시다. 유전 얼마만큼 했습니까? 유전 얼마만큼 미친 듯이 했습니까? 수학만큼 했습니까? 수학만큼 해서 그만큼 했더니 유전이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이거를 어느 누군가에게 전 이거 했습니다 라고 할 만큼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유전을 얼마만큼 미친 듯이 몰입했는지 확인하시고요. 몰입한 아이들 중에 이번에 점수 나온 애들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몰입해야지만 유전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해보지도 않고 그간 몇 시간 해가지고 몇 달 해가지고 유전을 했니 많이 얘기하지 마시고 몰입하세요. 적어도 내가 유전에 가계도 문제는 이만큼 풀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적어도 목표치 설정하시고 그만큼 딱 해내고 난 다음에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했는데 이 점수 나왔다 안 나왔다 판단하시고요. 제 주변에 미친 듯이 유전에 몰입했던 친구 유전 이번 시험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 문제 푸는데 저 2분도 안 걸렸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역시 저 역시 선생님 역시 이번 시험은 내가 공들인 너란다, 알았지? 내가 설마 너를 난 수업하고 너는 날 따라오고가 아니라 나 역시 또 나의 엄청났던 이 여름을 너와 함께 했단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들인 너인 게 느껴지니? 이 공들인 네가 얼마만큼 잘 나오길 바라겠니? 그런 의미에서 그런 문자를 하나하나 받았을 때 선생님도 힘을 얻겠지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유전에 해당되는 17번, 18번, 20번 완전 전멸이었던 애들아, 너희들 17번, 18번, 20번이 전멸이었으면 유전 맘먹고 좀 한번 해보자. 알았지요? 맘먹고 해서 안 될 리 없다. 알았지? 아직까지 고맙게도 2달이 남았다. 그러니 이 안에 유전을 몰입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웨어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대표하는 박지현 선생님이었습니다.